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이 영상이 이 옮긴 작업실에서 컴퓨터로 촬영을 하는 첫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작업실 정리가 거의 다 됐는데 아직 블라인드가 오지 않아서 영상으로 제가 작업실은 아직은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휴가철이랑 뭐 그런 게 겹쳐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할 얘기는 정치와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채널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 분야 중에 하나기는 한데, 사실 뭐 실제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정치와 예술의 사고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예술적인 사고방식인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점,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반대의 개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정치와 예술은 반대점에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닮아 있기도 하고, 뭐가 먼저라고 하기 힘들 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둘 다 배워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도 예술적 사고방식이 필요하고, 예술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도 정치적인 사고방식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치적 사고방식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짧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yes or no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냐 아니냐, 그래서 맞다는 거냐 틀리다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 때도 답답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왜 이때는 말이 다르고 저 때는 말이 다르냐? 너는 왜 일관된 생각을 하지 않냐? 이러한 게 정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정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정치가가 어떤 뭐 다른 당의 정치인이랑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저 사람 말이 맞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 얘기도 맞고 내 얘기도 맞는데, 그러면 이거를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봅시다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당을 대표해서 나온 건데 내가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토론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논리인데 저 사람이 분명히 똑똑한 사람인데 굽히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되게 답답한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되게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오히려 예전에 합리적인 얘기를 했었던 상대방이 나중에 답답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것도 다른데 국민이 바라보는 것과 또 당이 바라보는 것과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근데 아무튼 당이 바라봤었을 때는 이 사람이 대표 주자로 나왔다란 말이죠. 그런데 일단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나누자라고 하면은 정치와 관료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선 이게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관료 출신인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경우들도 꽤 있고, 정치인이 관료가 되는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했다가 어디 뭐 장관으로 간다라든가, 어디 공기업의 뭐 대표로 간다라든가,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행정가, 관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치가가 되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갑자기 꽉 막힌 소리를 하지? 저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저렇게 강건하게 한 가지 주장만 펼치는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저렇게 됐네 싶은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이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정치라는 것에 또 너무 정치가에 꽂히거나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꽂히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했지만 정치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고, 어, 예술에도 정치가 있고, 그러니까 내 내면에도 계속 정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영상으로 만들었었으니까 뭐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요거에서 파고 들어가는 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정치에서는 어쨌든 yes or no, 흑과 백의 이러한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 예술적 사고방식은 무엇이냐? 그냥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거를 뭔가 이렇게 정답이 없다라는 걸로 단정 지어버리면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에 정답이 없다라는데 정답을 제공을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정치적 사고방식과 상반된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모든 분야에서 그 가장 좋은 예를 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북한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북한 얘기를 참 자주 꺼내게 되는데, 왜냐면은 너무나 좋은 예시이기 때문이에요. 북한 예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를 예술로 칠 수도 있겠죠. 예술로 칠 수도 있을 텐데 제 관점에서는 이게 예술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전체적인 예술에서 저런 그 뭐랄까 왕권 국가, 체제 국가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의 뭔가 현상으로 보면 재밌을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북한의 예술들은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드라마도 그렇고, 그리고 그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음악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북한 예술은 뭘 목표로 하죠? 바로 체제에 대해서 찬양이나 아니면은 체제의 선동, 이러한 게 목표입니다. 목표가 아주 뚜렷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예술에서 자신의 체제를 찬양하고 선동하고, 물론 뭐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급진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꼭 체제 찬양과 선동이 아닌 거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북한 예술에서 김일성을 나쁜 놈으로 묘사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런 와중에 그 생각들이나 구조들은 그렇지만 뭐 나오는 사람의 연기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음악이나 뭐 조명, 여러 가지 화면을 찍는 기술, 이런 것들은 예술적일 수 있지 않냐.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그 영화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들이 다 되게 촌스러워지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북한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촌스럽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가까운 또 예로 이번에 이거 얘기해도 되나 유튜브에서? 중국에서 이러한 전염병 때문에 이뤄진 일들을 나온 영화를 보면은 좀 눈뜨고 못 봐줄 것 같은 그런 영화들이 있죠.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예술이라기보다는 선동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또 뭐 파고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굳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종교 미술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었던 중세 시대나 그런 데 있었던 그 예술들이 그런 거 아니냐. 무조건 종교를 찬양을 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워낙에 광범위하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면 좀 쉬운 게 그 시대에는 다 묶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의 정답이 있어요. 그 시대마다의 정답이 그냥 이렇게 선형으로 이어집니다. 선형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현대미술로 오면서 막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쉬운 거예요. 이 시대에는 어땠고, 이 시대에는 어땠고, 이 시대에는 어땠고, 이 시대에는 어땠고, 이 시대에는 어땠으니까.
이 시대마다의 정답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의 정답이 있어서 이거의 변화의 변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다양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 시대의 중심에 있었을 때는 그게 다양해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술의 뿌리로 저는 우리나라 미술의 예술의 뿌리가 서양 미술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튼 그들의 예술의 뿌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예술들의 공통점이 그러면은 내가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까 잘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미술도 보면은 잘 그리는 거에 치중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종교 미술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잘 그리는 기준이 다르고 그 형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잘 그리는 그림들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거는 좀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예술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정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서도 좋은 예술을 뭐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힘들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너무나 뚜렷한 목적만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 인물과 생각이 평면적이 돼요. 자, 영화를 봤었을 때 가장 재미없는 영화가 악당이 악당 그리고 빌런 있잖아요. 악당 빌런이 평면적이 되면은 영화가 진짜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악당 빌런뿐만이 아니라 주인공도 평면적인 사람이면은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 제가 뭐 영화를 딱히 뭐 이렇게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재미없는 영화는 다 이렇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중에도 성공을 하는 영화들이 있기는 있는데 예술적인 가치까지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흥행하고 그거는 좀 더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굉장히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남들을 평면적으로 보지만 사실은 평면적인 인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난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사위이기도 하고 누구의 친구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작가기도 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사실 평면적인 사람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대방들을 관념 속으로 보고 나를 상대방이 관념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아니면 상처를 받거나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간을 그리고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사고방식에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됐다. 내가 어떤 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은 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둘이서 좀 합의를 해가지고 잘하면 되지 않아?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어, 그렇게 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연관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치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렸을 때 꿈이 뭐였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꿈은 대통령이 되는 거거나 뭐 뭐 그런 거였겠죠? 그러고서 이제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꿈은 정치인이 되거나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하는 게 꿈일 거예요. 그러면은 양쪽 정당이 있고 또 정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번 시작을 하면은 끝없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건데 어떤 양 정당이 있어요. 뭐 좌파와 우파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나는 뭐 좌파 뭐 우파 어느 쪽이든 한쪽이 너무나 좋고 다른 쪽은 절대로 안 돼. 해가지고 그쪽 정치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사람이 그 젊었을 때 뭔가 하나의 방향, 나의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때 미래의 나까지 완벽히 고려해가지고 완벽하게 정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많은 경우에서 젊었을 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정치에 기회가 주어진 쪽에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치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그래요. 우리가 회사에 가가지고 회사 면접에서 저는 이 회사가 너무나 좋고 이 회사를 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뼈를 묻을 정도로 회사를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냥 말이 그런 거죠.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정당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아는 사람도 많고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봐도 이쪽이 더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 정당으로 가죠. 그쪽 정당으로 가면은 또 막상 가면은 내가 가서도 좀 여기를 바꿔보고 싶었는데 바꿔보는 게 바꾸려면은 내가 일단은 뭐 대통령이 되든 여기 뭐 당대표가 되든 거기까진 가야겠구나 하면은 또 거기에 동화가 되고 그럽니다. 물론 이래가지고 나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원래 내가 정치 꿈은 그게 아니었는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잠깐 여기 들어왔다 일로 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잘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또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좋지 않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뭐 정당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다시 나뉘어지고 하기도 하죠. 자, 아무튼 거기서 자,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술적 사고방식과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도 제가 또 그림 얘기를 하면 복잡하니까 영화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람이 입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보면은 저 사람이 저래서 저랬구나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도 수많은 갈림길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선택하고 한 곳을 선택하고 갈림길을 여러 가지를 지나쳐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생각의 과정 같은 게 정치를 하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정치라는 거를 너무 거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어린이들 어린이를 한 10명 정도 데리고 있는데 풀어놨다라고 해봅시다. 풀어놓으면은 야, 어린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맑고 애들 그냥 풀어놓으면 알아서 잘 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사실 순식간에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디 우리가 초등학교를 갔어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지금 전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풀어놓으면은 그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정치가 생겨납니다. 정치.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그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생각끼리 싸우는 정당 정치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한마디를 했었을 때 어떠한 나중에 상황이 이어질지, 내가 이 친구랑 같이 친하게 지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렇게 남겨져 있는 왕따를 봤었을 때 나는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지, 멀리서 봤었을 때는 야, 애들은 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참 재밌게 노네. 야, 너네는 애기들이니까 친하게 지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어른들의 편협한 생각이죠. 네. 뭐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네, 회사 같은 데를 다닐 때도 그렇고 사내 정치가 있죠.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음, 모든 곳에 있어요. 가족끼리도 있고 형제가 2명이라고 그러면은 형제끼리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독차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가 다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정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술을 하기 위해서 현실을 담는다. 현실을 담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인 생각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됐겠구나. 라고 이게 연결이 되고 이걸 뭐 내러티브라고 뭐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타당성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됐겠구나. 그러니까 그림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물체가 왔고 이 물체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 내러티브 자체는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마다 체제가 다르고 뭔가 다르겠지만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나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세계관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그냥 하나의 세계관인 거고 뭐로 가든 그냥 김정은 최고인 걸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생각의 모든 것들을 평면적으로 다듬어 가지고 재미가 없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생각을 풀어놓고 보면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기는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생각들은 타당성을 가지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글 쓰는 거는 노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글을 이렇게 극작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 소설을 써보거나 그런 거를 업으로 삼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야 무슨 글이 노동이야. 야 얼마나 편하냐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되는데. 근데 실상 그렇지 않죠. 물론 뭐 천재분들은 어떻게 글을 쓰시는지 모르겠고 저도 뭐 극작가까지 해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글을 쓸 때 자,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이 있어요. 인물이 있는데 인물의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고 이 사람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 이렇게 가고 여러 가지의 갈림길이 있었는데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가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의 선택이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이걸 따져봐야 돼요. 네. 얘는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됐었고 어렸을 때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런 거에 트라우마가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거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 했었을 때 이거를 다 따져봐야 돼요. 뭐 그냥 머릿속으로 다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를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만든 캐릭터지만 야 얘는 참 불쌍하다 얘는 뭐 어떡하다 그 캐릭터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그 경험이나 그런 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극작가가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거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려면은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그거 인물에 대해서 내가 캐릭터를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이 캐릭터와 이 캐릭터가 만났었을 때 이 캐릭터는 서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라는 것을 다 따져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쓴다라는 게 노동인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냥 뭐 물 흘러가듯이 우리가 가짜일기 쓰듯이 물론 가짜일기 쓸 때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날 날씨 이제 체크해보고 그리고 뭐 이제 그때 뭐 날짜 같은 거 그런 것도 체크해봐서 아 이때쯤 이런 게 있겠구나라는 거를 하게 된다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예술이라는 거는 떼놓고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정치라는 거를 굉장히 넓게 바라보고 예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넓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정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예술이 바뀐다라는 얘기로 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작가니까 내가 좋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치와 예술의 사고방식은 상반되는 것처럼 정치는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흑과 백. 물론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 그렇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거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야. 어? 그래서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아, 빨리 정답만 얘기를 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어, 예술적으로 뭔가를 더 해석할 여지가 있고, 그러한 해석할 여지의 것들이 타당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예술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작가들도 내 생각이 있으면은 그 생각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기 위한 그림이나 아무튼 여러 가지 예술적 결과물을 내놓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북한 미술처럼 북한의 예술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순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를 했었던 뭐 중세 시대의 종교 미술처럼 변화가 있게 되면은 그것도 뭔가 이렇게 풍성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현대 사회에서의 미술은 그리고 그 미술에서 예술성과 어떻게 보면 대중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중들은 절대로 우매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술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예술적 사고방식 안에는 정치적 사고방식도 포함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정치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사고방식에 내가 함몰되지 않으려면은 예술이 언제나 가까이 있어야겠죠. 네. 뭐 이렇게 오늘도 별로 이렇게 정답이 없는 그런 얘기를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예,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용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